요 큰 단원이 전기와 자기거든요. 전기와 자기. 전기와 자기. 전기를 앞에 배운 거고요. 여기 이제 자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자기는 일단 뭐 그 자석이 어떤 힘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자기력이라고 하고, 그런 거랑 관련이 된 건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예.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류가 흐를 때 도선에 받는 자기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가 막 모터 같은 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어떤 운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뭐 세탁기라던가 뭐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예, 전기 코드 꽂았는데 막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이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자석에 어떤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장.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해요.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이렇게 철가루들이 늘어섭니다. 자기력에 의해서 한쪽으로 늘어서요. 근데 자기력은 또 뭐냐면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에 붙는 물체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런 걸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력에는 같은 극의 자석이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고요. 척력. 다른 극의 자석이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지. 자, 근데 이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자기장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철가루 뿌리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계속 철가루를 막 뿌릴 순 없잖아, 날마다. 그러니까 이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거를 표시하기로 했어요. 자기력 선. 그러니까 N에서부터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요 자기력 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철가루 모양 같은 거죠. N에서부터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요런 자기력 선으로 나타내요.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력 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 중요하고요.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석 내부에서는 잘 보시면 S에서 N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력 선은 있잖아.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을 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패곡선, 어디 터진 데 없는 이런 걸 패곡선이라고 해요. 완전한 패곡선을 이룬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인데 하나의 이렇게 패곡선을 이룬다.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자꾸 그림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밑줄 건너에 나침판 바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그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밑에 사진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나침판을 놔둬요. 그 나침판이 어떻게 되냐면 N극 여기 있고 S극 여기 있으니까 N극이 요렇게 됩니다. 이따 요것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N극이 요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나침판 놔두잖아. N극과 N극은 밀어내니까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S극이 여기 향하고, 여기 나침판 놔두면 N극이 여기 향합니다. 이렇게 요 정도에 이렇게 놔두면 요게 N극이 뭐 이렇게 향해요. 이렇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에서 나와서 이렇게 N극들이 가리키는 방향 따라가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있지만, 그러니까 n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여기 자기장의 방향. 근데 이게 원래 곡선에서는 이걸 접선이라고 하는데, 요 접선 방향으로 나침반 바늘들이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이해가시죠? 나침반 바늘 밑에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은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요. 자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교차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촘촘한 곳일수록 자기장이 세다. 어디가 촘촘하냐면 여기가 촘촘한 거예요. 촘촘한 거. 여기 많이 지나가지, 자기력선이. 여기 많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거 양쪽,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를? 극이라고 해요, 양쪽 극. 촘촘한 곳, 극, 양극. 양극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적으세요. 자꾸 적고 막 이래야지 안 졸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졸립니다. 자, 만약에 n극과 n극을 이렇게 가까이 하잖아? 그럼 둘 다 n극에서 나오는 화살표가 있어야 돼. 나와요. 나오는데 서로 밀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따가 해보시면 진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자기력선이 되고요. 여기 가운데는 자기력선이 없죠? 여기는, 요 가운데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일단 n극과 s극을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n극과 s극을 놔두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구도 거대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침판으로 방향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나침판으로 이제 이렇게 놔두면 북극이 북극 쪽으로 n극이 향하잖아, n극이. 근데 그러면은 북극은 어떤 극이냐면 s극이라는 거예요. 북극이니까 원래 노스폴이니까 원래 n극이지 않겠느냐, 이름상. 그럴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왜냐면 n하고 s하고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이 지구가 거대한 자석인데 s극이 되어 있는 거고, 남극이 n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s극이 향하잖아요, s극이. 만약에 나침판을 가지고 북극에 가, 그러면은 나침판 바늘이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향할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북극 바로 위가 되면 나침판이 이렇게 향합니다. 이렇게 위 아래로. 여기서는 이제 s극이 남극 땅바닥을 향할 거예요. 근데 왜 지구가 자석이냐? 그거는 이제 오늘 좀 배우고 나면 약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구가 안에 자석이 있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를 배우면 아는데, 대충 알려주면 일단 지구에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배운 적 있긴 한데, 지구에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습니다. 외핵이 있어요. 외핵이 근데 이게 액체 상태야. 그러니까 지구 내부가 뜨겁기 때문에 이 액체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액체가. 근데 이 액체가 이제 어떤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성분이 주로 뭐냐면 철 성분이야, 철 성분. 외핵이나 내핵이 철이나 니켈로 돼 있어요. 철이나 니켈. 예빈아, 여기 적어봐. 적으면은 좀 안 졸려. 대류가 일어나면 얘가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전류가 흐르잖아? 그러면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이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다이나모 이론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자들이. 외핵의 대류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생겨서 자기장이 생겼다, 요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구 자기장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호막 같은 거예요. 보호막 같은 거여서 지구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여러 입자들, 여러 되게 위험한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막아줘요. 태양에서부터 태양풍이라고 하는 게 오는데 이걸 막아줘요. 만약에 지구 자기장이 없잖아? 그러면은 뭐 사람도 못 살아요. 뭐 방사능 막 이런 게 막 옵니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중요해 이거. 지구 자기장 때문에 보호막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사실 알고 보시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몇천 년 전부터 자석 사이에 뭐 밀고 당기는 힘이 있다, 이런 거는 알고 있었어요. 뭐 중국부터 해서 옛날부터 나침판 같은 거 이제 뭐 발명하고 막 이럴 때 자석은 뭔가 밀고 당기는 힘이 있구나, 뭐 요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류랑 자석의 힘은, 전류에 의한 힘은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자석에 의한 힘은 자기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따로인 줄 알았어요. 별로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전류랑 자석이랑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덴마크 물리학자 웨르스테드가 전기와 자기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를 실험으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류를 흘렀더니만 옆에 있던 이게 나침판이거든요. 나침판이 갑자기 획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은 거죠. 근데 전류를 다시 흘리니까 나침판이 돌아가. 원래 나침판 북극 향하고 있어야 되잖아. 북극을 향하던 게 이게 획 돌아가는 거야, 자꾸.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거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우연하게도. 그래서 자기력을 발견해. 전류에 의한 자기력. 이거는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력.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뭔가 돌아간다라는 거, 이게 막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막 돌아가. 어떻게 하면 막 모터가 막 돌아가. 응? 그래서 이제 현대 전자기학의 큰 변환점이 되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아예 뭐 그냥 다들 삶이 바뀌죠. 예. 빨래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세탁기가 알아서 이제 해주니까. 이 사람 덕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실험을 해서. 자, 그래서 전류는 원래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기로 이제 약속했냐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죠. 그러면은 그 방향에 따라서 뭔가 자기장이 이제 바늘이 바뀝니다. 이거를 마이너스 플러스 극에 연결했을 때랑 여기를 마이너스 플러스 극에 연결했을 때랑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방향을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오른손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2쪽에 잠깐 펴주세요. 112쪽. 심화 과정에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다 아시긴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직선 도선 위에 자기장이 어디에 생기느냐, 어떻게 생기냐, 요게 이제 직선 도선이에요. 직선 도선. 전류가 위쪽 방향을 향해. 나침판을 늘어 놓잖아? 그럼 진짜로 이렇게 돼. 나침판이
요렇게 향해요. 요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하기로 했거든요. 요렇게 생깁니다. 요렇게. 근데 이거랑 오른손이랑 잘 매칭해 보시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시고 손가락이 이렇게 감아지게 되거든요. 나머지 손가락 이거 좀 따라 하셔야 되는데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두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거 꼭 오른손으로 하셔야 돼요. 오른손에 연필이 있다라고 왼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방향이 달라. 방향 반대잖아, 그치? 그래서 오른손으로 하는 거, 오른손 법칙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그래서 자, 봐봐. 이쪽이 만약에 이쪽 방향이잖아. 그럼 반대편은 반대 방향이 돼요. 이렇게 감아 도니까. 이해 가시죠? 여기에 놔뒀을 때랑 저기 놔뒀을 때는 반대 방향입니다. 이거는 이제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 생기는 방향이고요. 자, 원래는 요 하나, 둘, 세 개가 다 앞쪽에 나왔었거든요, 내용이. 근데 책이 바뀌면서 이 세 번째 내용만 앞에 이제 중요하게 다뤄요. 우리는 이제 다 알아볼 건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원형 도선을 이렇게 원형으로 꼬는 거야. 이렇게 한번 원형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 뭔 일이 벌어지냐면 요쪽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또 생기고, 여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이 가운데가 자기력선이 많이 통과하거든요. 그쵸? 근데 자기력선이 많으면은 자석의 힘이 어떻다? 세다. 여기 감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자기력선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자, 여기 직선도선이라고, 요 부분이 직선도선이라고 생각하고, 엄지손가락 하면 자기장 이쪽 생기고, 요 부분이라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기고, 그쵸? 요 부분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생기지? 그러니까 다 이 가운데 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침판 놔두면 이쪽 방향으로 나침판이 배열하고 자기력선이 세져요. 세집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거를 한 번 꼬면은 세지니까 여러 번 꼬는 거야. 여러 번 꼬는 건 앞에 있네. 여러 번 꼬는 겁니다. 예.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 번 꼬는 거야. 이거를 코일이라고 해. 코일 105쪽. 여기 얘를 이렇게 여러 번 꼬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서 보면 여러 번 깎겠지, 그치? 그럼 여기 자기장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자기력선이 세지는 거지. 자, 근데 코일에서는 물론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고 네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해도 설명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좀 그 방향을 바꿀 건데, 방향을 바꾼다기보다 손가락을 바꿀 건데, 요거를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S에서, 내부는 S에서 N으로 향하거든요. 엄지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줍니다. 엄지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줍니다. 전류 방향. 자, 그럼 전류가 이거를 근데 그 꼬인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요렇게 가서 이 그림은 뒤쪽 그림이고, 그 다음에 요게 앞쪽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쪽에 앞쪽이야.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꼬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내 손가락이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전류 방향. 그러면은 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인데 이 엄지손가락이 코일 내부를 의미해요. 내부. 코일 내부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쥐고 엄지손가락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야. 근데 코일은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이 S극에서 N극으로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방향이 무슨 극이 되냐면 N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S극이 되고, 그래서 내부에서 N에서 S에서 N으로 가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되냐면 얘가 자석처럼 되는 거야. 자석이랑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이 되는 걸 전자석이라고. 전자석. 자석처럼 됩니다. 자, 이거를 자기 손가락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만약에 전류를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일 텐데 이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기력선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장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엄청 중요하고요. 오른손으로 해보는 거 꼭 해보셔야 되고, 자,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 주의 자기장의 세기는 만약에 내가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해요. 그럼 세져요. 전류를 세게 흐르면. 그 다음에 코일을 많이 감아. 얘를 촘촘하게. 그러면은 커져요. 많이보다는 촘촘하게인데 촘촘하게로 쓸게. 촘촘하게 많이 감아. 왜냐면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많이 감는 거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감아야지. 이렇게 촘촘하게 감아야 세지는 거야. 촘촘하게 많이 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코일 내부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해요. 자기력선의 이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코일 내부에서 축에 나란하고 어디에서나 일정한 세기의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만드는 자기장이나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나 비슷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전자석을 만드는데, 전자석은 여기에 조금 더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뭐냐면 철심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안에 넣어요. 철심. 그러니까 못 같은 거 철심을 넣습니다. 그러면 더 세져요. 여기 보면 여기 자기력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인가 10개인가 하여튼 더 자기력선이 더 어떻게 돼? 세지는 거예요. 자기력선이. 전자석은 철심을 넣은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매우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전자석이라고 한다. 근데 그건 왜 세지냐? 이 철심도 자석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철심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자기 구역이라고 원래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약간 이렇게 마구잡이 방향으로 있던 애들이 한쪽 방향으로 정렬하게 되면서 철심 자체도 자화되기 때문에 그 자기력과 코일에 의한 자기력이 합쳐져서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 겁니다. 전자석의 특징,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고 매우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고 전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하여 전자석의 극과 세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석을 이용해서 여기가 전자석인 거죠. 얘를 이제 철로 된 물질들을 이제 어디에다 실어 날라야 돼.
그럼 일단 전류를 통하게 해서 얘를 자석으로 만들어서 막 붙여. 근데 붙었다가 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옮긴 다음에 전기를 끊어. 그럼 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어내거나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이거를 붕 띄울 수 있습니다. 띄우면은 이게 바퀴가 없는 거거든요. 바퀴 없이 그냥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자기 부상 열차이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모터를 말하는 모터를 안에 이제 분해해 보시면 모터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동그랗게. 요 안에 여기 자석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양쪽에 자석이 있고 이 안에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터에 전류가 흐르면 요게 전자석이 되면서 요 영구자석이라고 하는데 자석하고 서로 밀어내거나 당기는 힘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스피커도 자석이 있습니다. 스피커 이렇게 생긴 스피커에 요 뒤편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 그리고 앞에 코일이 있어요. 그럼 전류가 흐르면 코일하고 자석하고 서로 밀고 당겨요. 그러면 여기에 진동판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얘가 쾅쾅쾅쾅 움직입니다. 진동이 생기죠. 자, 물질을 자화시키는 성질이 있다. 하드디스크라고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컴퓨터 안에 요즘에 안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드디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있어. 근데 그게 자화시켜 가지고 기록이 되고요. 마그네틱 카드, 이 카드에 요즘 이게 요 뒤편에 이제 뭐 있어요. 약간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꼭 까만색은 아니더라고. 여기 자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요런 전자석을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장은 무엇을 이용해 나타내며 자기력선 쓰면 됩니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됩니다.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전류가 세게 흐르면은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가문수에도 비례한다. 기중기나 스피커, 마그네틱 카드는 그 자기력을 이용한 겁니다. 전자석을 이용한 겁니다. 저희는 전자석을 이용한 겁니다. 전자석을 이용한 것이다. 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조금만 있다 하고요. 제 9쪽에 보시면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 해본 적 있어요, 여러 번. 그쵸? 에나멜 선이라고 하는 거를 막 감아, 촘촘하게. 근데 이 에나멜 선이 뭐냐면 일단은 구리선인데 이게 구리인데 에나멜이라고 하는 걸로 코팅을 한 거야. 이게 에나멜이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얘가 전기가 통하게 하려면 이 에나멜을 벗겨내야 돼요. 이 끝에 부분을 이렇게 사포로 벗겨내면 색깔이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 그럼 코일을 만든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전류 흐르잖아? 그럼 얘가 자석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만약에, 이거 엄지손가락 돼야 되는데 잘 봐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이렇게. 그러면 내 손가락을 감아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할 줄 알겠어요? 이렇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요 앞쪽이, 요 코일의 요 앞쪽이 N극이고 저 뒤쪽이 S극이 돼가지고 나침판에 이거는 코일의 바깥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N에서 나와 자기력선이 N으로 S로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는 나침판이 없지만 어떻게 돼? N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돼? S로 들어가죠? 알겠어요? N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지? 응? 그러면 요거는 저쪽으로 향하는 거 아시겠죠? 따라 그려보세요.
다음에 만약에 이게 전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요렇게 아까는 이렇게 했죠? 요렇게 내 손가락 아직 엄청 덥네. 요렇게 되면은 엄지손가락 방향이 위쪽 향하거든요. 여기가 N극, 여기 S극 됩니다. 이렇게 N에서 나오고 S로 들어가고, 여기는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자, 그래서 오른손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 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되는 거고요. 자기장이 코일 중심에서 나와 코일 바깥쪽으로 지나서 코일의 중심으로 들어오는데,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나침반 바늘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 알겠어요? 오른손으로만 하는 거다. 요때랑 반대잖아요. 그쵸? 엄지손가락 방향이. 탐구하기 문제. 자,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코일 주위의 자기장 방향은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 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코일 주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코일 내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코일 내부라고 할게. 코일 내부 바꿔요.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전류가 세면은 세집니다. 그 다음에 가문수에 비례한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기고,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은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거 맞고요. 가문수를 늘리면 자기장의 세기가 세져요.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 바늘의 방향 바뀌고, 전지를 더 많이 연결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뭐 직렬로 연결해야 되죠. 아무튼 그러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 거지 바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건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전류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자, 114쪽. 1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고요. 자기장과 자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석 사이에는 인력만 작용한다. 아닙니다. 같은 극은 청력이 작용할 때도 있죠. 자석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세다 아니고, 자기력선 개수가 적을수록 센 거 아니고, 자기력선이 많아야지 센 거고요.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맞죠? 이게 정이다, 정이. 이게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맞아요. 문장을 읽어주세요. 4번 답이고요. 그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나침판의 N극이 자기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기역에서 나침판 바늘의 N극은 A를 향하는 게 맞아요. 자기력선은 끊어지지 않고 교차되지 않는다. 맞고요. 자기력선의 방향은 나침판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N극. 4번.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 자기장은 직선 모양 아니죠. 예, 지구의 북극은 자석의 S극에 해당하는 거고, 왜냐면 N극이 북극을 가리키잖아. N극하고 S극하고 서로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자, 나침판의 바늘 N극이 지구 남극 가리키는 거 아니고 지구 자기장은 북극에서 나와 N극 남극으로 들어간다. 왜냐면 아니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니까. 지구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여러 태양 입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엄청 중요해. 얘네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5번 답이고요. 자, 만약에 A 위치에 놓았을 때, 자, A 여기죠, 여기. 그러면은 나침판 바늘이 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향하네요. 접선 방향. 이 그려봐봐, 이렇게. 접선 방향. B는 N에서 나와서 S니까 요렇게. 아무튼 둘 다 오른쪽이겠네. 3번처럼 되겠네요. 3번처럼. 알겠어요? 접선 방향 아셔야 되고, 곡선에서는 접선 방향 3번. A, C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가 맞아요. 이게 거리가 똑같고요. 힘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을 무시하면 여기 자기력선이 없잖아요.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A에서 D 중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센 곳은 D다. 지금 D가 맞아요. 그쵸? 왜냐면 가장 촘촘해. 그래도 봐봐요. 요 A보다는 D가 더 촘촘해. 뭐 B보다도 여기가 더 촘촘해 보이는데 D가 맞습니다. D. 자, 그 다음에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하다. 디귿은 틀렸죠? 그러니까 자, 4번이고요. 자, 가에는 인력이, 가는 N극 서로 밀어내니까 청력이고요. 1번 틀렸네요. 1번 틀리고 답이고, 요거는 인력이고요. 자석 내부에서도 자기력선이 연결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방향과 일치한다. 맞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 밀도에 비례한다. 이게 자기력선이 많으면 밀도가 큰 건데 밀도에 비례한 거 맞죠? 자기력선 방향은 나침판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이거가 맞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잘 봐요. 자, 요로 올라가서 잘 봐요. 이렇게 이게 뒤쪽이야. 이게 뒤쪽. 근데 나는 앞쪽만 표시할 거야. 앞쪽 요렇게. 좀 따라서 하세요. 요렇게 뒤로 가서 요렇게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앞쪽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요쪽이 앞쪽이고 요쪽이 뒤쪽이야. 내 앞쪽 뒤쪽 이렇게 이걸 잘 해봐야 돼.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 왼쪽 향하지. 왼쪽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엄지손가락이 왼쪽 향합니다. 왼쪽 향하죠?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N극, S극. 그럼 나침판은, 여기 있는 나침판은 이렇게 향하죠. 이렇게. 화살표로 요거 N극이라 하는 거였으면 여기는 S극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향하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코일의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린다. 어려운 얘기네요. 동심원을 그린다가 어디에 사실 나오는 거냐면 직선도선에서 말하는 건데, 직선도선에서 요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린다. 이게 동심원을 그리는 거. 동심원. 중심이 같은 동심원을 그린다. 뭐 요런 설명인 거고, 코일에서는 코일 내부에서 동심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나란하게 됩니다. 나란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코일 안에서는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란하게 돼. 이렇게 이게 나란하게 돼. 철가루 뿌려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 안에 철가루가 이렇게 나란하게 배열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자꾸 꼼꼼히 읽으셔야지 되는 거고요. 아니고 코일의 한쪽에서 나와 한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세게 하면 자기장이 세진다. 맞습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면 자기장이 세진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 4번.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나침판 A, B의 바늘의 방향을 이렇게 나타낸 것은, 아까 표시해 봤는데 여기가 N이었고 S였죠? 요렇게 N에서 나오고 S로 들어가고 둘 다 왼쪽 방향. 자, 5번이네요. 그쵸? 나침판의 N극이 둘 다 왼쪽 방향. 5번이네요. 코일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것, 자기부상 열차 있고요. 스피커 되는 거 맞고요. 근데 이거는 코일에 의한 게 아니야. 그냥 원래 자석이야. 나침판은 그냥 원래 자석. 그런 거 영구 자석이래. 영구 자석. 원래부터 자석. 4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자기장의 모양은 나와 비슷하고 자기력선이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되지 않고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도 자기장의 방향 바뀌지 않는다. 틀렸고, 답은 3번. 전류 방향 바뀌면 바뀝니다. 나와 비교할 때 가의 장점은 항상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아니야, 틀렸어. 이거 전류가 조금 흐르면 약해요.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된다. 이거 장점이야, 장점. 끊었다가 뭐 흘렀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기장이 세게 조절할 수 있다. 장점이고, 자기장의 방향 쉽게 바꿀 수 있다. 맞고요. 코일 내부에 철심을 넣으면 더 세진다. 이런 거 맞아. 자꾸 문장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전자석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자, 잘 봐. 어려워 이거. 여기에 자기력선 방향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알겠어요? 여기도 그리면 이렇게 가야 돼. 여기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내부는 이렇게 돼. 내부가 더 중요한데, 내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세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하는 건데, 원래 전류의 방향을 해서 자기장 방향 알아내는 거였는데, 자기장의 방향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하고, 알겠어요? 오른손 이렇게 해봐야 돼. 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니까,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이거 표시해. 전류 표시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A에서 나와서 요렇게 해서 잘 봐봐요. B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플러스 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A가 플러스 극이 되는 게 맞고, 전원의 극을 반대로 하면 바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것도 맞고,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과 외부 나침판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다. 자, 외부는 이쪽인데 내부는 이쪽이잖아. 반대 맞네. 그쵸? 여기다가 나침판을 놔둬도 외부는 이쪽인데 여기는 이쪽이잖아. 근데 얘를 말하는 거지. 얘. 나침판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놔두면 방향이 반대가 되나? 여기다 놔두면 방향은 반대는 아닌데 여기 있는 나침판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랑 요 나침판 자기장 방향 반대입니다. 맞아요. 안 그려놓으면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려야지, 자꾸 그려야지 아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지만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은 이제 공부가 돼요. 이게 1번 2번 실력 강화 문제 1번 2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예.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니까 가가 맞고요. 이 n극끼리 있으면 서로 밀쳐내요. 밀쳐내. 뭐 맞는 게 아니네. 아무튼 이런 게 맞는데 가와 다를 비교하면 자기력선 밀도와 자기장의 세기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맞는 이야기예요. 잘 보시면 여기 자기력선이 몇 개 안 그려져 있죠? 요거는 약한 자석이야. 이거는 센 자석이고, 그 다음에 나와 라로부터 자기력의 인력, 청력이 있으면 알 수 있다. 나는 밀어내고요, 라는 서로 잡아당기니까 요게 청력이고 요게 인력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얘도 다와 라로부터 자기력선은 양극에서 끊어짐을 알 수 있다. 아니에요. 양극에서 끊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안에도 이어집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아니에요. 결국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져요. 네, 그러니까 기역 니은만 맞습니다. 4번 답이고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 손가락을 요렇게 그럼 이쪽이 무슨 극이 될까요? 이쪽이 S극 돼요. S극. N극 되고, 철심이 P 부분에 띄는 자석의 극은 N극이고요. 그 다음에 자석하고 전자석, 여기 SS잖아. SS. 청력이지. 청력. N극 청력. 이해가세요? 자, 됐지요?